내가 만약에 치킨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싶어. 근데 이 치킨이 없다면 내가 이 영화를 2시간 동안 재밌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 뭘 먹을 때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먹을 겁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섭취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과식을 하게 되니까 안 좋다고들 하죠. 근데 과식을 한다는 건 뭘 보면서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아니라 사실 결과죠. 그리고 뭐 안 보면서 먹어도 과식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공격적이었네요. 근데 저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걸 무조건 고쳐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동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다이어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고치려고 꼭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해결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면서 섭취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눌 거고요. 어떤 유형은 왜 문제가 되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유형,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고요. 그렇다고 또 특정 음식이 매일 땡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챙겨서 먹는데 외로움의 감정이 생겨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먹는다? 이런 이유라면 괜찮아요. 그냥 보시면서 드세요. 이런 것까지 안 하면 퍽퍽해서 어떻게 삽니까?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잠잘 때도 TV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아마 밥 먹을 때 뭐 틀어놓고 보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은 달래야죠. 외로움이 거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식사를 하실 때 뭘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단순히 외로움의 감정 때문에 뭔가 시청하면서 드신다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의 동기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매일 뭔가 먹고 싶은 특정 음식이 있으며, 두 번째, 그걸 먹으면서 영상 미디어를 무의식 시청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매일 특정 음식이 땡긴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욕과 비교하자면 매일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고 했었죠. 이게 절대 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연인과의 다소 평범한 반복적인 육체적 관계는 만족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사랑은 못할 가능성도 높겠죠. 식욕도 이와 같습니다. 배고플 때는 정말 싫어하는 음식만 아니라면 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게 식습관의 관점에서는 건강한 상태예요. 두 번째, 영상 미디어를 무의식 시청하는 것. 무의식 시청이 뭐죠? 여기서 무의식 시청의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의식 시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음식 시청이라고 하면 미각과 후각을 주감각으로 씁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먹으면서 영상을 시청한다면 그 시간 동안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모든 감각을 거의 다 쓰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먹는 행위와 관련된 미각, 후각이 주감각이고요. 영상 시청과 관련된 주감각인 시각, 청각은 적극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만 논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서요, 내가 만약에 치킨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싶어. 근데 이 치킨이 없다면 내가 이 영화를 2시간 동안 재밌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영상 시청은 사실 핑계거리인 거고요. 내 섭취를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 시청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영상이나 매체를 잘 틀어놓지 않습니다. 인강을 틀어놓는다거나 독서를 하면서 폭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봤던 영화나 드라마를 또 본다든지 예능 같은 것, 즉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유의적인 영상의 내용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의 감각보다는 2개를 사용할 때, 2개보단 3개를, 3개보단 4개를 이용할 때 더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낍니다. 하나의 감각보다는 공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는 거죠. 보통 책보다는 영상이 더 재밌고요. 영상도 단순 정보 제공보다는 배경음악이 있고 자막까지 있는 게 더 재밌습니다. 먹방이 만약 4D 기능을 탑재해서 냄새까지 난다면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음식 섭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미각,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까지 다 열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자극적이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요, 음식 선택 자체도 항상 본인이 원하는 음식, 즉 쾌락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와중에 영상 시청이라는 공감각적 도구까지 이용해서 섭취의 쾌락을
쾌락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과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소박하고 평범한 식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바람직한 섭식 형태에서 만족을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인식을 느끼게 된 계기가요, 제가 뭘 보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거에 중독되어 있었을 때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친구가요, 야 치맥이나 하자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왜냐? 나 혼자서 뭐 보면서 먹는 게 더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요, 재미가 아니라 더 편하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만을 평생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진정한 쾌락은 사회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섭취 자체에서의 쾌락만을 줬다가 진정한 쾌의 감정,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전자와는 다르게 음식 섭취가 목적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인데, 영상 시청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에 음식을 곁들이는 분들. 근데 이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경우 주감각은 영상 시청과 관련된 시각하고 청각이고요, 영상을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유형과는 정반대죠. 이분들은요, 어차피 음식에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실제로 진짜 영화 광들은요, 팝콘 사들고 영화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겉보기엔 같을지라도 어떤 감각이 주인공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음식 섭취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에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시청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식생활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쾌감의 강도를 줄여 나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했듯이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섭취의 쾌감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감각의 쾌감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감각을 통한 쾌감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음식 선택에서의 쾌감을 줄이는 방법. 미각, 후각에서의 쾌감을 줄이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면서 먹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음식을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소박한 음식으로 대체 구성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식, 채소, 반찬 위주의 식사를 가장 추천해요. 두 번째, 영상 시청에서의 쾌감을 줄이는 방법. 시각, 청각에서의 쾌감을 줄이는 거죠. 음식은 내가 원하는 걸로 먹되 다른 짓 하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고요. 그게 힘들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교육적인 내용이라든지 내가 집중해야 되는 영상들, 그러니까 무의식 시청을 의식 시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감각이요, 음식 섭취가 아니라 영상 시청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까 말한 두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상 시청의 주감각인 시각, 청각 중 한 가지의 감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쾌감이 줄어들겠죠. 음식은 내가 원하는 걸 먹어도 좋지만 시각을 통한 쾌감은 포기하고 영상 대신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다든지, 청각을 통한 쾌감은 포기하고 영상 대신 독서를 하면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재미없죠. 만약에 그럴 거면 그냥 먹기만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까지 넷플릭스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음식을 그냥 더 자극적으로 먹고 싶었을 뿐이지. 물론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면 가장 좋겠지만, 쾌락적인 섭식에 중독된 분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쾌감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근데 사실 내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섭취의 쾌감을 극대화하면서 그 쾌감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향을 맡고 맛을 보고요. 사실 이만한 게 없죠. 제가 아까 말했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리고 쾌의 감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 쾌락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돈도 이거 계속 하려고 버는 거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